거기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체계, 그리고 주거를 위한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예를 들자면 그 특구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청년 주택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그 1층은 무조건 아이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왜 우리의 육아 정책은 아이들을 왜 거주지가 아닌 일터까지 데리고 와서 애를 봐야 되는, 아니잖아요. 우리 옛 말도 아이들은 마을에서 키워본다고 했잖아요. 마을에서 키울 수 있는 그 마을을 만드는 게 저는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도시에 남게 하는 길 아니겠나 싶어요. 그리고 카카오 대학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면서 매력도를 높이면서 외부에 있는 젊은 사람들 여기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비록 충남이라는 광역단체 중에 아마도 한 군데가 설정돼서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광역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하다 보면 달라질 것 같아요. 14개 광역 시도에서 이런 게 하나씩 만들어져서 몇 년을 좀 가다 보면 중앙과는 좀 다른 매력을 지닌 지방의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장담 못하지만 그런 시도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원도, 왜 우리의 공원은 왜 들판을 향해야 되는가, 하늘로 향하면 안 되는가. 한 10층짜리, 예를 들자면은 10층짜리 수직공원, 물론 문제도 많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랜드마크가 되고, 그게 새로운 도시의 문화가 되고 새로운 미학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그게 저는 규제 혁파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학과가 됐든 수직공원이 됐든 그게 다 규제 덩어리예요. 이거. 그 규제 덩어리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용환 충북지사가 활주로에 들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규제들이 좀 얽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도 지방 우리 시대가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인력의 문제, 정주 여건의 문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 산업 규제의 문제를 이 기회발전특구에 한번 담아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강연도 다니고 또 특위위원들과 함께 현장에서의 이 빡센 설명회도 갖고 또 질의응답도 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기회발전특구는 저도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처음 도전하는, 아마 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만드는 주체가 있고 어디 뭐 부처가 어디가 됐든 뭐 주체가 있고,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 입각해서 뭐 중앙정부에 또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절차를 밟아서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에 늘 익숙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못한다. 왜? 이게 2024년부터는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2025년도가 되면은 임기가 반이 지나요. 이 정책을 끌어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에 몰리게 돼요. 2025년이 되면. 그러면은 그 참 추동력 얻기 쉽지 않아요. 그럼 2024년도에 뭔가가 발진이 돼야 돼. 그러려면 거꾸로 2023년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는 지자체에서 뭔가 안이 만들어져서 으쌰으쌰하고 조정관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지. 법도 뭐 여기에 따른 세제법도 기본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세 관련된 법안도 개정안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년에 예산에 담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절박하죠. 사실은 어쩌면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사실 내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또 설명회를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진짜 그 지자체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희망 고문 될 수 있겠다. 왜? 법도 없거든.
저는 그렇게 이게 어차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법도 같이 만들자. 예? 지자체가 법도 만들자. 이 지자체, 이 법에 지자체의 의지를 담자. 기업의 의지를 담자. 그 왜 법에는 부처의 정신, 부처의 이 계산만 담아야 되는가?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격렬하게 사실은 사실 내가 한 거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취업 뭐 등등 다 갖춘 이건데 특히나 세제 관련돼서는 대단히 어마어마해요. 어떤 것까지 갖고 있냐면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았어. 그 아파트 판 거에 50% 50%까지는 예를 들자면 그 기회발전 특구에 있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충청남도에 이사와 그리고 여기다 투자를 해. 기회발전 특구 펀드, ODG 펀드에 ODG 펀드가 이런도 많이 저기 계획 중에 있는데 ODG 펀드에 투자를 해.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팔았을 때. 그 양도세를 5년 정도 지나면 50%, 10년 지나면 100% 감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 세금인데 한 5억에 뭔가 세금이 있다. 여기다 투자해서 그거에 따른 펀드 수익도 없고 이런 정책이죠. 이게 뭐냐면 개인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도 이사하고 여기에다가 투자도 해서 양쪽으로 하여튼 간에 양도소득세도 세이브하고 또 주거 환경 자기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유도하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단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2월 10일 날 중앙지방협의체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자료를 놓고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어요. 기재부와 뭐 제가 중간 협의에서 절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갈 길 대단히 어렵죠. 갈 길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희망 고문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이기심 가지고 저는 나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3, 4월 안에 난 끝이야. 안 해. 안 하고 말어.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래 이 특위위원회는 24명의 특위위원들이 있어요. 기재부, 국토부, 또 중기부, 산업부, 국장급,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 등, 뭐 조세연구원 뭐 등등등 연구기관, 그 다음에 산업단지공단,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산업은행, LH공사 등등등 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법안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어쩌면 대단히 무모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길이고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맞춤형 창업 혁신 생태계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을 좀 어떻게 산업 현장으로 연결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금융 충청 같은 경우는 충청은행 그러니까 대전 본사 지역 은행이 이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빨리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 공약이면은 도지사 공약이나 광역시장 공약보다 그거는 위에 올라가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재부라든가 뭐 당 그러다 보면은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더 갈 길이 조금은 편해요. 이 공약은 사실은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인데 그 성격은 벤처 투자 기능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뭐 KB국민은행, 과거의 충청은행 같은 향수 그거 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카카오은행도 있는데 토스가 엄청 좋은데 그런 은행 또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은행이에요. 새로운 개념의 은행. 새로운 개념의 은행. 이건 원래는 벤처 투자 기능.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10조를 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약에 산업은행에서 10조를 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수출입은행에서도 뜯겠다. 이거 그럼 빨리 그 맥락으로 가서 하여튼 대전시와 충남이 같이 좀 해서 일단 만든 작업을 같은 간에 미샤이샤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 미세 조정은 그 이후 문제죠. 지금은 각자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어가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소상공인 관련돼서 참 저희가 5시 반까지인가요? 네. 그래요?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없이? 강의를 또 5시 반에 끝내주는 게 또 예의잖아요.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제가 좀 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특히 우리 같은 금산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대전에 성심당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네? 저희 강릉에 테라로사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더본은 너무 추인형이고 그런 거 말고 더본 같은 전략도 있지만은 금산에 앞서 이제 괴짜 컨텐츠를 가지고 바깥에서 올 수 있는 청년들이 오는 그 무언가를 만들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친구들이 한번 정말 앞서서 야 우리 좀 금산에 맞는 작은 출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요즘 애들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게 추억이 되고 무언가 볼거리가 되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종린 교수라고 있습니다. 모종린 교수라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대통령하고도 매우 가까운 분이고 굉장히 전문가예요. 이런 분들 초빙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 같이 토론회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 우리의 금산에 맞는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 전략 같은 것들을 한번 물론 단방에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별동 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진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너무 큰 기대는 처음에 하지 마시고 이런 스타트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강추하는 바이고요. 밖에 여러 가지 아마 지역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비록 스타트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막 이런 방향으로 쭉 우리나라 지역 정책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히 모범적인 방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교수들과 일반 사람들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되게 공인되는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대통령 공약을 좀 유심히 보고서 충남과 연계를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충남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남 공약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대통령 공약이고요. 또 여기에 연결해서 김태흠 지사의 금산 공약도 한번 들여다보셔가지고 접목되는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과제 접목되는 부분을 조금 스터디하셔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쭉 보면은 지금 14개 시도가 있고 3개 서울시, 경기도, 인천 공약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14개 시도의 공약은 이 공약을 다 하잖아요. 충남을 포함해서 14개 시도, 17개 시도 다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망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한민국 망해요. 이게 다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SOC 사업, 교통, 그다음에 항만이나 항만이나 공항,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선심성 지역 사업, 복지, 문화, 환경 대부분 비슷하게 돼요. 14개의 시도. 그건 곧 뭐냐면은 그 머리가 그 머리라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래서 기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수도권이 조금 차별화됐어요. 조금 달라요. 그게 제가 보기엔 기획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앞서 원숭이와 백두산 얘기를 하고 얼음과 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봄을 생각하고 백두산을 생각하고 그게 조금은 좀 시도해보고 체화된다면은 우리의 기획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지자체 경영의식으로 나타나게 하느냐, 그게 저는 지방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금산군청 우리 공무원분들 위아래 함께 정말 한번 새로운 금산의 재미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좀 새로운 금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특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